주기적 성질 보겠습니다. 우선 103쪽을 볼 건데요. 103쪽의 1번은 일단 A가 멘델레예프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B.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하는 거 맞죠? C를 보시면 세로 줄은 족, 가로 줄은 주기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이죠. 2번 보시면 X는 주기율표에서 가부터 마중 하나에 위치한다. 그렇군요. 보니까 X는 발화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보다 크다. 일단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라는 건 주기를 말합니다. X는 보니까 가능한 주기값이 2, 3, 4네요. 가나다라 마중에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보다 큰 거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보시면요, 일단 가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마는 아니죠. 다도 아니고요. 라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주기는 3이어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답은 4번이죠. 3번 문제 보시면 그래프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2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대응해 볼게요. 일단 Z를 보시면 홀전자 수가 3개예요. 2주기에서 홀전자가 3개인 건 질소밖에 없습니다. 15족이죠. Z는 확정을 했고, Y를 보시면요. 일단 홀전자 수가 2개예요. 홀전자가 2개인 건 2주기에서 14족과 16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원자가 전자수, 저런 값이 있죠. 일단 이게 좀 복잡하니까요.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분자인 원자과 전자수는 1, 2, 3, 4, 5, 6, 7, 0이고, 분모는 일단 리튬에서 2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은 3, 4, 5, 5, 5, 5예요. 그러면 Y를 보시면 가능한 Y는 14족, 16족인데 Y는 자기보다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Y는 14와 16 중에서 16이겠죠. 확정이 되었습니다. Y는 산소예요. W랑 X를 보시면요. 홀전자가 1개인 놈들 중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우선 홀전자가 1개인 거는 1쪽에 리튬, 13쪽에 붕소, 17쪽에 플로린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W는 1등, X는 꼴찌입니다. 그래서 W는 플로린이고요. X는 해보시면은 리튬이에요. 답 나왔죠? 먼저 기억,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큰 건 W다. W 플로린이 가장 큰 거 맞습니다. 니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라. Y보다 X가 왼쪽에 있죠. 그럼 X가 더 큰 겁니다. 틀렸고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구해라. Y는 산소니까요. 총 5개죠. 1s, 2s, 그리고 2p의 3개. Z도 마찬가지로 1s, 2s, 2p의 3개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개입니다. 그럼 디귿도 틀렸고요. 답은 1번이에요. 4번을 보시면 일단 읽어볼게요.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에 대한 조사한 자료다 라고 돼 있죠. 보시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교과 개념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하라는 걸 보니까 A부터 F 중에서 새쌍원소설에 해당하는 원소쌍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합니다. 일단 글을 읽어보니까 새쌍원소설이라는 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쌍에서 두 원소의 원자량 평균이 나머지 한 원소의 원자량과 비슷함을 발견했다. 결국에는 구하라는 게 어떤 세 가지 쌍이 있는데, 세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중 두 놈의 원자량 평균이 나머지 한 놈의 원자량과 비슷하면 되겠군요. 그럼 잘 봐볼게요. 일단은 잘 해보시면요. 결국에 답은 2번이에요. 2번에서 보시면 A, D, E는요. A와 E의 원자량 평균값인 해보시면요. 딱 23.0이에요. A와 E의 평균 원자량 23이 정확히 D와 일치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선제는요. 직접 해보시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8쪽부터 볼게요. 108쪽에서는 3번을 볼 건데요. 3번 보시면은 후보군은 총 4개입니다. 우선 저 4개의 원소를 주기율표상의 위치로 나열해 볼게요. 황과 염소가 이쪽에 있고요. 칼륨과 칼슘은 이쪽에 있습니다. 볼게요, 조건을. 먼저 이 홀전자 수가 Z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나열은 안 할 거예요. 우선 홀전자 수는 황이 2개, 염소와 칼륨은 1개, 칼슘은 0개입니다. 그러면 Y는 적어도 홀전자 수가 1등인 황은 아닐 거고요.
Z는 홀전자 수가 꼴찌인 칼슘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그래프를 보니까 기억과 니은은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고 X와 Y가 같은 편이네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비금속 팀과 금속 팀으로 서로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일단 X와 Y는 둘 다 동그라미 기억이 동그라미 니은보다 큽니다. 아직 동그라미 기억이 뭐고 동그라미 니은이 뭔지 모르지만요. 어찌됐든 X와 Y는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Z는 XY와 반대쪽 편이겠죠. 이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는 알 길이 없으니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기억을 원자 반지름, 니은을 이온 반지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X와 Y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보다 큰 거죠. 그래서 X와 Y는 금속팀인 겁니다. Z는 비금속팀인 거고요. X와 Y를 보시면요. 금속은 총 칼슘, 칼륨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개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큰 건 칼륨이니까요. Y가 칼륨이고 X가 칼슘이 됩니다. Z를 볼게요. 일단 요 홀전자 조건을 보시면요. Y의 홀전자 수가 1개입니다. 그럼 Z는 남아있는 후보군 황과 염소 중에서 염소겠죠. 그림은 대응을 다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모순이 딱히 안 나와요. 요 가로축 이온 반지름을 보셔도 이온 반지름은 Z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X 맞죠? 모순이 안 나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가정하는 게 맞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가정했을 때 굳이 모순이 되는 케이스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선지로 보시면 돼요. 선지 보시면요. 일단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 이온 전하의 절대값 분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여라. 우선 이온의 전하는요. Z가 2, Y는 1, X는 2예요. 그럼 일단 X가 전체 후보군 중에서 분모값은 가장 크거나 같습니다. 2가 가장 큰 숫자죠. 1, 2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분자의 경우에는 X가 X, Y, Z 중에서 가장 작아요. 그쵸? 그럼 X가 가장 작다.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전 지금 한번 그러면 연습 삼아서 모순이 되는 케이스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지우고요. 기억을 이온 반지름, 니은을 원자 반지름이라 해볼게요. 기억이 이온이고 니은이 원자가 되면요.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XY가 아까와 다르게 비금속팀인 거고 Z가 금속팀인 거예요.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는 황이니까요. Y가 황, X가 염소입니다. 그럼 Z를 보실 때요. 일단 Y의 홀전자 수가 2개예요. 그러면 Y의 홀전자 수가 2개인데 Z가 그 2개보다 클 순 없죠. 주어진 후보군에서. 그래서 이 홀전자 조건을 가지고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번 볼 건데요. 8번을 보시면 우선 조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후보군은 총 4개니까요. 저 4개의 원소를 주기율배상의 위치로 나열하겠습니다. O와 F를 이쪽에 두게 되면 NA와 MG는 그보다 왼쪽 아래에 둬야겠죠. 볼게요. 우선 원자과 전자수를 비교하고 있군요. 총 3개의 원소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나열을 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F, O, Mg, Na 순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 각각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우선 대응을 하기 전에 그냥 원자 반지름의 대소를 한번 쓰고 이온 반지름의 대소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은 위에다가 쓸게요.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루오린 순이고 이온 반지름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순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많고 좀 해야되게 많은 문제는요.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원소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W부터 Z까지 보시면요. W가 가장 언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W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W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먼저
요 원자과 전자수 조건을 보시면요. W는 세 놈 중 1등입니다. 그럼 전체 후보군에서는 1등 아닌 2등이겠죠. 그래서 플로린 아니면 산소예요. 자, 그럼 플로린과 산소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을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요 W가 플로린이 됐건 산소가 됐건 간에요. 플로린과 산소는 원자 반지름에서 3등과 4등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반지름에서는 1등과 2등을 나눠 먹고 있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기억에서 W가 지금 적어도 3등이에요.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W가 3개 중 3등이니까 전체에선 3등 아닌 4등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은 이온 반지름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W까지도 한번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W를 이제 한번 제가 가정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한 방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 방에 해보겠습니다. 요 이온 반지름을 보시면요. W는 지금 플로린 또는 산소인데 W가 누군가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W는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 플로린이 됩니다. 그쵸? 그럼 X는 자동으로 산소로 결정이 돼요. 요 이온 반지름을 보시면 X는 W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자동으로 산소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Y와 Z죠. Y와 Z 두 개가 남았으니까요. 그 Y와 Z를 한꺼번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 원자 반지름을 보시면 Y와 Z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건 Z예요. 그럼 Z가 나트륨이 되고 Y는 마그네슘이겠죠. 다 나왔으니까 선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맞는 말 아닙니다. 틀렸고요. 니은, W와 X는 주기가 같죠. 디귿, 유유액전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는데 Z와 Y 중에서 Y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유유액전화는 Y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다음으로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일단 후보군을 주고 있으니까요. 나열할게요. OF, MgAl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요. 조건을 보니까 원자 반지름 비교하고 있네요. 원자 반지름은 MgAl, OF 순이고 아래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이니까 OF, MgAl입니다. 그럼 일단 언급이 많이 된 것보다 보면 좋으니까요. 저는 X를 볼게요. X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일단 X는 첫째 조건에선 2등이에요. 그러면 전체 후보군에서는 2등 또는 3등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아니면 산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요. X는 Y, Z, X 중에서 꼴찌예요. 그러면 전체에서는 3등 아니면 4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Mg 또는 Al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위에와 아래에서 겹치는 게 알루미늄 뿐이에요. 그래서 X는 알루미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X를 확정했으니까 X에 의해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원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조건을 보시면요. W는 X보다 원자 반지름이 커요. 그런 건 마그네슘밖에 없죠. 그래서 W는 마그네슘이다 알 수 있고요. 남은 건 그러면 Y와 Z예요. Y와 Z는 이 두 번째 조건 이온 반지름을 가지고 한 방에 결정할 수 있겠군요. 남은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큰 건 산소입니다. 그래서 Y가 산소, Z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선지 볼게요. 일단 기억 맞는 말이죠. 니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큽니다. 예외 구간이죠. 니은 맞고. 디귿 요거는 Z가 Y보다 큽니다. 틀렸고요. 답은 3번이에요.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 동그라미 기억은 아직 뭔지 몰라요.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분의 원자 또는 원자분의 이온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주고 있죠. 후보군은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입니다. 배열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선 동그라미 기억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먼저 X와 Y는 이 동그라미 기억인 값이 1보다 큽니다. 그럼 X와 Y가 같은 편인 거고 W가 반대쪽 편인 거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봤을 때요. 그런데 지금 비금속은 총 1개고 금속은 총 3개예요. 그러면 X, Y 같이 같은 편이 2개 이상이기 위해서는
XY가 금속이어야 합니다. 비금속은 플로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XY가 같은 편인 게 말이 안 돼요. 따라서 XY는 금속, 그럼 W는 반대쪽 편인 비금속인 거죠. 그리고 금속에서 저 동그라미 기억값이 1보다 큰 거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분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선지 기억은 틀린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W는 비금속이니까 바로 플로린이 되고요. XYZ는요, 요 2원분의 2,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확정할 수 있어요. 먼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서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2원분의 2가요. 그 다음에 X와 Y,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에서는 13족이 2족보다 크죠. 그래서 X가 알루미늄, Y가 마그네슘인 거예요. 다 됐으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니은, 요 유유액전화를 비교하라고 있는데 유유액전화는 X가 Y보다 큰 거 맞죠? 니은 맞고 원자과 전자수는 Y가 Z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을 보시면요. 후보군은 OF, NaMg네요. 주기율배상 위치로 나열을 해주고요. 보니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주고 있어요. 우선 일단은 한번 정석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루오린 순이고 이온 반지름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순이에요. 그러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에서 둘 다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우선 W가 있네요. W는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에서는 3등인 거니까 전체에서 3등 아니면 4등인 거예요. 5도는 F고요. 이온 반지름을 보니까요. 3개 중에서 2등입니다. 그럼 전체에서는 2등 또는 3등인 거죠. 그래서 플로린 아니면 나트륨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겹치는 후보군이 플로린 하나입니다. 따라서 W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 반지름을 보셨을 때 이온 반지름은 Y가 W보다 큽니다. 근데 W 즉 플로린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건 산소분이에요. 따라서 Y는 바로 산소로 확정. 그럼 남은 거는 X와 Z니까요. X와 Z를 한꺼번에 대응하겠습니다. X와 Z를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 원자 반지름이네요. X와 Z는 원자 반지름이 X가 더 크니까요. 나트륨이 X가 되고 마그네슘이 Z입니다. 선지 볼게요. 우선 기억, 원자 번호는 W가 아니라 Y가 가장 작습니다. 틀렸고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Y가 16족, X는 1족. 그러면 Y는 비금속인 거니까요. 요 원자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커요. X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니까 요 분수값이 1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원자 간자의 유액전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는데 Z가 X보다 큽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야매스럽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한번. 일단 전체를 다 지우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물결 표시는 그래프에서 쓸 때 이제 값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 날 때, 그래서 빈 공간을 좀 줄이고자 쓰는 거죠. 결국에 이 물결 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W와 X가 다시 말할게요. 물결 표시는 무시하더라도요. 이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봤을 때 물결 표시는 무시하고요. 그냥 볼게요. 원자 반지름에서 W는 XZ보다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그 말은 W가 2죽이고 XZ는 3죽이다 이 말 아닐까요? 왜냐면 나트륨, 마그네슘보다 산소, 플루오린족이 압도적으로 원자 반지름이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에서 눈에 보이는 그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주기를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W는 2주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X와 Z는 3주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건 나트륨이니까 X가 나트륨, Z는 마그네슘인 거예요. W와 Y를 비교해 볼게요. W와 Y는 요 이온 반지름을 가지고 할 수 있죠. 둘 중에서 Y가 더 크니까요. Y가 산소, W가 플로린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좀 극단적인 차이, 분명한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조금은 감으로 찍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값을 반영해서 그 차이가 잘 그림으로 나타나게끔 잘 주거든요.
그림을 이쁘게 주는 거니까요. 너무 차이가 크다, 너무 분명하게 티가 날 정도로 차이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그냥 느낌을 믿으시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클 때는 W가 2주기, X와 Z는 3주기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12번인데요. 12번은 X, Y, Z가 각각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이다.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우선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게 나트륨이니까요. X는 적어도 나트륨은 아닙니다. 그리고 Y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플루오린은 적어도 될 수가 없죠. 내려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이온분의 원자 또는 원자분의 이온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비금속팀과 금속팀으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X와 Y가 같은 편이고 Z가 반대편이에요. 근데 비금속은 한 개, 금속은 두 개거든요. 그래서 같은 편이 두 개려면 X와 Y는 금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Z는 비금속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기억은 금속에서 1보다 값이 작으니까 바로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해볼게요. 먼저 Z는 그래서 비금속 플로린이고요. 원자 반지름은 Y가 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Y가 나트륨, X는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선지를 봤을 때 먼저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Z가 Y보다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이 큰 거 맞죠? 등전자 이온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 일단 O, F, NaMg를 그려둘게요. 보니까 요 PO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PO비탈에 있는 전자수는 산소가 4개, 플루오린 5개, 나트륨, 마그네슘은 6개니까요. 결국에 존재하는 숫자가 4, 5, 6분이에요. 그러면 W가 6, X가 5, Y가 4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X는 플루오린이다, Y는 산소라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요, Z뿐이죠. W와 Z뿐이죠. WZ를 한번 대응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요, 이온 전하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은 Z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전하값이 절대값이었을 때 2고요. 이온 반지름도 뭐 어떻게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보겠습니다.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온의 전하값이 1이고 이온 반지름은 산소보다 작습니다. 그럼 나트륨의 경우에는 분모도 산소보다 작고 분자도 산소보다 작으니까요. 크기 비교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럼 마그네슘을 볼게요. 마그네슘도 이쪽에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요, 일단 분모값이 산소와 같아요. 2죠. 그런데 분자는 산소보다 작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소보다 무조건 저 값이 작아요. 그러면 Z는 Y보다 크다고 했는데 Z가 마그네슘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Z는 나트륨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트륨과 산소의 대소 관계를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Z가 마그네슘인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좀 불분명하더라도 Z는 나트륨일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대소를 알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케이스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남은 한 케이스가 답이다, 약간 속어법 느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체크하세요. 선지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은 X가 플로린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원자 W의 홀전자 수를 구하여라. W는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홀전자 수가 빵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원자 반지름은요, 요 후보군에서 나트륨이 가장 큰 게 맞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다음으로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을 보시면 일단 후보군은 총 O, F, NaMg니까 이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홀전자 수는요, 산소가 2, 플루오린, 나트륨은 1, 마그네슘은 빵이에요. 그럼 존재하는 숫자가 0, 1, 2 세 가지니까요, W는 홀전자 수가 2개, Y는 1개, X는 빵개인 겁니다. 그러면요, Y는 아직 확정을 못하지만 W는 반드시 산소, X는 반드시
마그네슘이어야 돼요. 그쵸? 남은 건 그러면 Y와 Z니까요. Y와 Z만 따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밑에 조건을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Y가 Z보다 커요. 남은 후보군은 나트륨과 플로린인데 둘 중에서 나트륨이 더 크죠. 그래서 Y가 나트륨, Z는 플로린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볼게요. 먼저 기억, 원자가 전자의 유효액산을 비교하라. X가 Y보다 큰 거 맞습니다. 니은, 이온 반지름은요 X가 W보다 작죠. 틀렸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우선 Y가 급증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커요. 급증을 하니까요. 그리고 W와 Z를 비교하는데 W는 16쪽, Z는 17쪽이니까 W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을 보시면 일단 2호 수능 문제인데요. 보면요. 자, 봅시다. 먼저 가는 원자 반지름분의 1차 이온 에너지를 주고 있고 나는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 씌운 거 분의 이온 반지름을 주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OF NaMg니까요. 그려둘게요. 먼저 이 원자 반지름분의 1차 이온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면요. 정확히 모든 4개의 원소에 대해서 대소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해볼게요. 먼저 O와 F는 2주기, NA와 MG는 3주기입니다. 2주기는 지금 3주기보다 오른쪽 위에 있죠? 그럼 원자 반지름은 2주기가 3주기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리고 1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2주기 쪽이 3주기 쪽보다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경향성에 의해서 더 큽니다. 예외구간도 없고 급증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무조건 2주기가 3주기보단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커요. 그러면요. 일단 요 왼쪽 가의 경우에는 1등과 2등을 O와 F가 나눠 먹을 거고 3등과 4등은 NA, MG가 나눠 먹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O와 F를 보겠습니다. O와 F 중에서는 산소가 원자 반지름이 F보다 크고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더 작아요. 그래서 플로린이 산소보다 요 값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더 작습니다. 그쵸? 아, 죄송해요. 지금 이게 아니라 후보군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군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보시면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원자 반지름은 더 크고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더 큽니다. 그러면 분모도 크고 분자로 더 큰 거니까요. 대소를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값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나를 볼게요. 나를 보시면 일단 분모값은 2, 1, 2, 3으로 나열이 되고요.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O, F, Mg, Al 순이에요. 그럼 먼저 알루미늄이 최소겠네요. 알루미늄은 분모가 가장 크고 분자는 가장 작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꼴찌입니다. 남은 건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인데요. 일단 산소와 플로린을 볼게요. 산소와 플로린을 보시면 산소가 분모는 더 크고요. 분자도 더 커요. 그래서 산소와 플로린은 대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다음으로는 마그네슘을 볼게요. 마그네슘은 일단 산소, 플로린보다 분모가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분모는 크거나 같은데 분자값,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더 작죠. 그래서 산소, 플로린은 대소를 알 수 없고 그래도 얘네가 마그네슘보다 크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크다.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돼요. 볼게요. 일단 가와 나에 둘 다 있는 거는요. X와 Y죠. 전 그래서 겹치는 원소인 X를 볼게요. X는 일단 가에서는 2등, 나에서는 1등이에요. 나에서는요. 산소 또는 플로린이 1등이죠. 그럼 X는 산소 아닌 플로린이라는 건데 만약 X가 플로린이라면 가에서 무조건 1등이어야 합니다. 그쵸? 하지만 가는 X는 1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X는 플로린이 아니고 산소이다. 그쵸? 그럼 더 보겠습니다. 가에서 X가 산소로 정해졌어요. 그럼 X, 산소보다 더 큰 W는 무조건 플로린으로 확정되겠죠? W가 자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Y와 Z를 대응해 볼게요. Y와 Z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인데
나를 보니까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커요. 그래서 Y가 마그네슘, Z가 알루미늄인 겁니다. 다 했죠? 선지를 볼게요.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 투분의 이스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투분의 이스는요. 무조건 둘 중 하나가 급증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요. Y가 급증하는 원소예요. 이족이니까 이족 원소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 작고 3차가 엄청 커지죠 갑자기. 그래서 Y가 무조건 X보다 큰 겁니다. 니은 틀린 말. 디귿, 이게 지금 제가 요 유액 단어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냥 Z라고, Z별이라고 부를게요. 요게 또 명칭입니다. Z별의 경우에는 Z가 Y보다 큰 게 맞죠.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인데 일단 후보군은 총 탄소, 산소, 규소, 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좀만 더 명확하게 그리면요. 요렇게 배열이 돼요. 이게 주기별상에서의 위치입니다. 그럼 봤을 때 가를 보니까요. W와 X는 요 가운데 빗금친 E4에서 E5로 넘어갈 때 급증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럼 W와 X는 E4에서 E5로 갈 때 급증하는 거니까요. 둘 다 14족이에요. 그래서 각각 탄소, 규소인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탄소이고 누가 규소인가? 그건 이제 대소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W와 X는요. 족이 같아요. 족이 같을 때는요. 예외가 없이 주기가 작을수록 위에 있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큽니다. W와 X를 보시면 W의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X의 3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큽니다. 그 말은 W가 X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W는 탄소, X는 규소인 거죠. 다음으로 Y와 Z를 볼게요. Y와 Z는 나에서 할 수 있겠군요. 나를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 Y가 더 커요. 남아있는 인과 산소 중에서 인이 더 왼쪽 아래에 있죠. 그럼 인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겁니다. 따라서 Y가 인, Z가 산소인 거죠. 다 나왔으니까 선지 볼게요.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W와 Y는 주기가 다릅니다. 틀렸죠. 디귿, 2차 이온화 에너지는 Z가 Y보다 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Z는 지금 산소인데요. 산소는 2주기 15족인 질소보다 2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큽니다. 그리고 질소는 요 인, 3주기 15족인 인보다도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인은 질소보다 작은데 산소는 질소보다 커요. 그래서 Z는 Y보다 큰 게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요. 디귿을 해석할 때 질소라는 중간 매개체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질소를 기준으로 Z는 더 크고 Y는 더 작으니까 Z가 Y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으로 26번 볼게요. 26번은요. 일단 잘 보시면요. A, B, C 요 세 개, D까지군요. A, B 다시 할게요. 일단 A를 보시면요. 작업하네요. A를 보시면 A는 지금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증을 해요. 마찬가지로 B도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증하죠. 그럼 A와 B는 둘 다 1족인 겁니다. 1족. 그러면 둘이 각각 리튬, 나트륨 중 하나씩 대응이 될 텐데 리튬과 나트륨 중에서는 리튬이 더 이온화 에너지 값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튬과 나트륨 중에선 리튬이 더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차수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리튬이 항상 나트륨보다 값이 클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볼게요.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B가 A보다 큽니다. 그러면 B가 A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B는 리튬, A는 나트륨입니다. 다음으로 C를 볼게요. C는요 지금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증을 하고요. D는 마찬가지로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증을 해요. 그쵸? 그러면 C와 D는 둘 다 족이 2인 겁니다. 2족인 거죠. 그러면 C와 D는 각각 마그네슘, 베릴륨 중 하나일 텐데 둘 중에서 베릴륨이 더 위에 있죠. 마그네슘보다. 그럼 베릴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마그네슘의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클 겁니다.
C와 D 중에서 1차 이온 에너지가 큰 건 D니까요. D가 베릴륨, C는 마그네슘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E를 볼게요. E는 3차에서 4차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럼 E는 13족인 거죠. 13족은 2주기가 붕소, 3주기에서 알루미늄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누구일 것인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E를 제가 한번 요 Al, 알루미늄이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요, C와 비교를 했을 때 C는 3주기 2족, E는 3주기 13족이니까 1차 이온 에너지가 C가 더 커야 돼요. 하지만 숫자를 보시면요, E가 더 크죠. 그래서 모순이에요.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E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붕소인 겁니다. 그쵸? 검사해보시면요, E와 D를 비교했을 때 베릴륨 2족이 붕소 13족보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때는 맞죠. 모순이 안 생기죠. 검사했으니까 선지를 볼게요. 먼저 기억, 원자반지름은요, A가 C보다 큰 게 맞습니다. 니은, 요 Z별은요, 지금 D가 E보다 왼쪽에 있죠. D가 B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니은도 맞고요. E2분의 E3를 비교하는데 일단 D가 E2에서 E3로 갈 때 급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E보다 큰 거죠. 답은 5번이에요. 그쵸? 다음으로는 그러면 27번 볼게요. 27번을 보시면 원자 A부터 C라고 했고요. 그래프를 줬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후보군은 OF, MgAl 총 4개예요. 일단 가를 보시면 이온분의 원자값이 A, B는 1보다 크고 C는 1보다 작습니다. 그럼 A와 B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거니까 금속이겠고요. C는 비금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럼 A와 B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씩 대응이 될 텐데 위에 발문을 보니까 전기음성도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서 A가 알루미늄이겠고요. B는 마그네슘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C와 D를 볼게요. C와 D는 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겠군요. 나를 보니까 요 Z별분의 원자 반지름이 D가 더 큽니다. C보다요. O와 F, 산소와 플로린 중에서 산소는 플로린보다 분모값인 Z별 값이 작습니다. 그리고 분자,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산소가 더 크죠. 그래서 산소는 플로린보다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전체 분수값이 커요. 그럼 결론적으로 D가 산소, C가 플로린인 거죠. 답 나왔죠? 기억 보시면요, 기억은 C가 산소이다. C는 산소가 아니라 플로린입니다. 니은 Z별은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게 맞아요. 디귿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는 B가 D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을 보시면 WXYZ가 OFNAMG 중 하나이다. 일단 그럼 OFNAMG는 다음과 같이 배열을 할 수 있고요. 조건을 보니까 전기음성도는 Y가 가장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기음성도는 플로린이 가장 크죠. Y는 바로 플로린으로 확정. 아래를 볼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W가 가장 작다. 주어진 후보군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요,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W는 나트륨 확정. 벌써 확정이 2개나 됐네요. 마지막 조건 보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요, 그래프를 줬어요.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지금 우린 W가 나트륨, 즉 금속인 걸 알고 있어요. 금속 원소는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기억 마이너스 니은 값이 양수라는 거는요, 기억이 원자 반지름, 니은은 이온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죠. 됐고요.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대응을 했죠. 그럼 이제 요 남아있는 후보군 X와 Z를 봐야 되는데, X는 지금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거니까요, 금속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Z는 그럼 비금속, 산소겠죠. 끝났습니다. 선지 볼게요. 우선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Z별 값은 Z가 Y보다 작습니다. 주기는 같은데 더 왼쪽에 있으니까요. 디귿 동그라미 니은 값은 W가 가장 작은 게 아니라요, X가 가장 작습니다. 틀렸죠? 답 1번입니다. 29번을 보시면요, 후보군은 리튬, 나열을 볼게요. 베릴륨, 붕소, 나트륨입니다.
표를 보니까요. 우선 W는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증을 하고 X도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증해요. 그럼 얘네 둘이 1쪽인 얘기죠. 1쪽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보시면 W가 X보다 1차 이온 에너지가 작아요. 그 말은 W가 X보다 주기는 더 아래쪽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W가 더 아래에 있는 나트륨이고 X는 더 위쪽에 있는 리튬인 거죠. 이제 그럼 Y와 Z를 볼게요. Y와 Z를 보시면요. 1차 이온화 에너지 값이 Z가 더 커요. 남아있는 후보군은 베릴륨과 붕소인데 둘 중에서 1차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건 베릴륨이에요. 그래서 Z는 베릴륨, Y는 붕소인 겁니다. 끝났죠? 기억 보시면요.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니은 A와 B의 대소를 비교해라. 일단 베릴륨과 붕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는데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붕소가 베릴륨보다 큽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큰 게 맞죠. 니은 맞고요. 디귿 2,2분의 2,3를 비교해라. 2,2분의 2,3는 베릴륨에서 급증합니다. 즉 Z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답은 3번으로 내시면 돼요. 30번을 보시면 30번은 후보군이 원자번호 7번부터 12번까지 N, O, F, N, A, M, G 총 5개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요. 일단 1차 이온 에너지, 2차 이온 에너지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X, Y, Z 모두 1차에서 2차로 갈 때 급증을 안 해요. 그 말은 얘네가 전부 다 적어도 나트륨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트륨을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건 4개죠. 4개를 가지고 대응해 볼게요. 우선 1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이 4개 중에서 플루오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질소와 산소를 비교하는데 질소와 산소 중에서는 질소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산소인 거고요. 가장 작은 거는 이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마그네슘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가장 작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마그네슘이 꼴찌예요. 그 다음에 NOF 중에서는요.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큽니다. 그리고 플루오린과 질소를 보시면 플루오린과 질소는 2칸 차이 나요. 어떤 경우에도 같은 주기에서 2칸 이상 차이가 나면요. 예외는 없습니다. 무조건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커요. 그래서 플루오린이 질소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X, Y, Z는요. 1차 이온화 에너지의 대소 관계도 X, Y, Z 순이고 2차 이온화 에너지도 X, Y, Z 순으로 작아요. 그러면 이 주어진 4개 후보군 중에서 대소가 안 변하는 세 쌍을 고르면 되겠군요. 잘 보시면 결국에 대소가 안 변하는 3개의 원소 조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F, N, Mg. 아래에서도 F, N, Mg. 이 3개가 위에서와 아래에서 둘 다 대소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Z는 플로린이고 2등인 Y는 산소가 아니라 질소, 마지막으로 X가 마그네슘인 거죠. 그쵸? 답 나왔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선 기억, X는 2족이냐? 맞고요. 니은 Y는 원자 번호가 8이 아니라 7번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Z별 값은 Y가 Z보다 작아요. 틀렸죠?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